기회가 왔을 때 최대한 많이 벌자. 기회가 오지 않을 때는 그냥 쉬자. 뭐 요런 거 정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과제나 이런 걸로 너의 주식 투자에 있어서 목표를 한번 세워봐라. 네. 작성해봐라. 네. 이런 걸 하면은 학생들이 막 이런 게 많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을 벌겠다. 연수익률 5%, 네. 10%를 하겠다. 뭐 이런 게 있어요. 뭐 워런 버핏이 이 정도니까 그쵸. 나는 이 정도. 네, 그래서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 제가 그런 걸 내는 이유는 간단해요. 그거 혼내는 게 아니라 나무랄라고 이따위 목표를 세우지 말라고 얘기를 하려고 그걸 시키는 겁니다. 왜냐면은 시장 상황이라는 게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어요. 또 내가 굉장히 잘하는 분야가 있고 못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내가 반도체는 잘하지만 바이오는 못할 수 있어요. 네. 사람마다 다 자기의 그런 특기, 장기가 다르고 맞습니다. 능력이 달라요. 그런데 일괄적으로 한 달에 50만 원? 절대 안 돼요. 시장 상황이 계속해서 바뀌고 또 내가 강점을 가진 부분이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을 하는데 어떻게 똑같이 50을 벌어요. 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목표고 사실은 이렇게 출렁거리는 와중에서 내가 잘하는 거 딱 기회가 왔을 때 최대한으로 많이 벌겠다. 그게 올바른 목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목표가 돼야 되는 거는 좀 기회가 오지 않았을 때 나에게 좀 좋은 상황이 아닐 때 하지 말아야 돼요. 그때 자꾸 돈 벌겠다고 하다가 계좌 녹습니다. 네, 그때 그냥 약간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데 보통 그 완급 조절을 못 하죠. 욕심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월 50만 원을 벌고 싶었어요. 근데 이번 달에 굉장히 운이 좋아가지고 200을 벌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사람이 어떻게 돼요? 다음 달에? 이제 또 200? 그렇지. 네. 이 메타인지 자기 자신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네 실력은 50도 될까 말까인데 200을 벌고 나니 갑자기 내가 월 200을 버는 실력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운인데. 그 운을 인정해야 된다니까요. 이게 다 자기가 잘나서 200을 번 거야. 역시 나는 이제 실력이 올라왔어. 그럼 다음 달에는 최소 200 아니면 뭐 250이라도 한번 여기까지는 됐다고 생각하고 한 단계 더 발전해 보자. 말도 안 되는 목표를 세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되는 순간 이제 여기서 망하죠. 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했기 때문에 무리하게 투자를 하게 되고 망하게 됩니다. 이게 연속성이 하나 둘까지는 성공하더라도 세 번째에 막 망해요. 그래서 옛날에 굉장히 유명하셨던 투자자들 중에 지금 살아있는 분이 없는 겁니다. 연속성이 깨졌기 때문에. 막 처음에 잘했어. 막 유명해졌어. 근데 그 다음에 어느 순간 막 어디 가셨지? 근데 사라졌어. 그래 스텝을 한 2개만 잘못 밟아도 툭툭 떨어지니까. 네, 그래서 이게 시장의 그런 상황과 나의 능력 이런 거를 객관적으로 잘 봐야 돼요. 내 능력이 정확히 어느 정도고 나는 뭘 잘하는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시장 상황 지금 이거를 쓸 때다 아닐 때다 알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면 더 벌고 싶어가지고 이게 무리를 하다가 다칩니다. 이게 오늘 인터뷰를 교수님하고 해보니까 이게 네네네. 오늘 되게 재밌는 게 네. 주식 인터뷰를 보통 하거나 주식 네. 콘텐츠를 보면 네. 시장 상황이 어떻고 기업의 네. 지금 뭐 맞아요, 실적이 맞아요. 어떻고 숫자가 어떻고 재무가 어떻고 트럼프가 어떻고 네. 금리가 어떻고 네네네. 뭐 FOMC 회의가 어떻고 네. 막 이런 얘기를 네. 주로 하는데 교수님 완전히 다르네요. 저는 그런 거 재미없어서 제가 일단 그런 거 안 보기도 하고요. 진짜요? 주식 투자자들 막 그런 거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잘못됐어요. 이 연관 관계가 잘못됐어요. 지금은 사실은 뭘 봐야 되냐면은 여론조사 잘 봐야 됩니다. 여론조사 이재명이 몇 %? 50%라고. 한동훈이 몇 %? 홍준표가 몇 %? 이걸 봐야 돼요 지금. 지금은 이제 그렇단 얘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저는 진짜 이상한 게 시장 상황이 어떻든 그런 소리를 해요. 그렇죠. 네. 그런 걸 봐야 될 때도 그런 소리를 하고 그런 거 안 봐야 될 때도 그런 소리를 계속 하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국 주식은 시총 다 합쳐도 그 미국 시총 1위보다 낮아요. 그걸 수천 개로 쪼개 놓은 거예요. 네. 근데 그만큼 작은 시장이기 때문에 자, 올라갈 때는 좋은 기업도 올라가고 나쁜 기업도 올라갑니다. 계엄령이 났어. 탄핵이 돼. 떨어져. 그러면 좋은 기업도 떨어지고 나쁜 기업도 떨어져요. 다 오르고 다 떨어집니다. 뭐하러 좋은 기업, 나쁜 기업을 나누고 앉아있냐. 어차피 올라갈 땐 다 같이 올라가고
떨어질 땐 다 같이 떨어지는데 이게 저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뭐 FOMC가 어떻고 뭐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은 이 수천 개 종목 중에서 그래도 좀 좋은 종목을 골라내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뭐 그런 노력 자체가 의미가 있나 과연? 네, 어차피 계엄령 나면 다 떨어지는데 뭐하러 그거를 시간 들여서 힘들게 분류하고 있나. 그냥 안 사야 될 것만 싹 걸러내고 3대 세습 이런 거 싹 다 걸러내고 그 몇 개만 보면 되지 뭘 그렇게 막 그러나. 근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생리를 다 알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막 중요하다고 해야 콘텐츠가 팔리거든. 아. 그런 걸 막 중요하다고 세뇌를 시켜야 사람들이 중요한지 알고 강의도 사고 책도 사고. 너 이것도 배워야 돼. 그렇지. 이것도 그렇지, 찾아봐야 그렇지. 돼. 이것도 봐야 돼. 막. 뭔가 기존 세력들이 해자를 높인 그 장벽을 쌓는 거예요. 지식의 장벽을. 너 나처럼 되려면 이거 다 배우고 올라와야 돼. 그래서 헬기 타고 내려가면 되는데. 네, 그래서 저는 헬기 타고 내려가는 거를 이제 선호하는 편이고, 저는 헬기를 많이 가르쳐 주죠. 야, 헬기, 이거 타면 이렇게 내려올 수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밑에서부터 올라오라고 자꾸 막 깔아놓고, 이제 그래야 이제 살아남는 거예요, 거기는. 그 업계가. 근데 저는 이렇게 비행기도 있고, 헬리콥터도 있고, 이런 사회에서 왜 자꾸 계단을 올라오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물론 알지. 예, 그 사람들의 그런 건 아는데, 저는 그렇게 막 성격이 나의 존재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하지 않아도 되는 쓸데없는 걸 막 깔아놓고, 너 이거 다 해야 돼. 네. 그거 잘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양심에 찔려요. 아니, 불필요한 걸 뻔히 아는데, 나 살자고, 막, 나 강의 팔자고, 막 그런 게 좀 저는 싫더라고요. 네. 그거 안 해도 되는구나.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런 외부적인 이야기보다 어떻게 보면 나를 좀 스스로 되돌아보는 메타인지가 좀 명확하게 돼야 된다는 쪽을 무척 강조해 주셔가지고 되게 좀 네. 특색 있는 인터뷰였습니다.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시장은 어떤 시장인가? 내가 투자하는 자산의 성격은 어떤 성격인가? 이거를 잘 공부해야 돼요. 근데 그게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그런 훈련이 고등학교 때부터 많이 돼 있었어요. 왜 고등학교 때부터요? 과학 고등학교에서는 그런 걸 많이 시킵니다. 관찰을 하고 사물을, 법칙을 유도하고 증명하는 이걸 항상 해요. 가설을 세우고, 과학이 그렇잖아요.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해서 검증을 하고 틀리면 가설을 바꾸고 이거를 계속 하잖아요. 근데 저도 모르게 그게 너무 몸에 배가지고 이제 가설 검증을 주식에다가 대입을 시킨 겁니다. 처음부터. 뭐냐면은 자, 실적이 좋으면 주가가 올라가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저는 그거부터 이제 검증을 한 거예요. 진짜 맞아? 진짜 맞나? 상장된 모든 종목을 놓고 실적을 다 찾아가지고 입력을 한 다음에 주가를 입력을 엑셀로 다 해가지고 본 거예요. 상관관계가 없어요, 보니까. 뭐야, 어떤 해는 잘 맞고 어떤 해는 맞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코로나가 터졌다든지, 뭐 아니면은 그 금융위기,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이럴 때는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야, 이게 안 되네? 그러면 이제 가설 검증이 안 됐으니까 가설을 바꿔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또 다른 요인이 있나 보다 해서 계속해서 막 찾은 거예요. 책을 보거나 그런 게 아니라 찾은 거죠, 스스로. 법칙을. 과거의 데이터를 보고. 저는 지금 생각해도 모든 거를 이제 받아들일 때 그런 식으로 하는 습관이 좀 훈련이 돼 있어가지고 주식도 처음부터 그렇게 해서 야, 이거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다 거짓말이구나. 이거를 빨리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카페에 가서 고수를 찾기 시작한 거죠. 만약에 제가 그게 다 틀리다는 인식이 없었으면 그런 거 찾아보고 있었겠죠. 그런 거 찾아보고 막 금리가 어떻고 막 이러고 있었겠죠. 근데 저는 처음부터 그걸 들었을 때 이게 맞냐를 검증해봤기 때문에 틀리다는 걸 알았고, 그래서 이제 다른 곳에 가서 스승을 찾았습니다. 자기가 과거에 진짜 그랬는가? 특히 지금은 8년 전이 반복되고 있어가지고 부동산 시장도 8년 전에 어땠나를 많이 공부를 하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네. 주식도 그렇고.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책이나 이런 그 사람들이 또 활자에 대한 맹신이 있어가지고 네. 책은 무조건 옳다는 그런 이상한 생각이 있어요. 권위가 돼버렸죠. 책도 틀린 거 많거든요. 예. 그 책이 가격 보세요. 싸잖아요.
싼 거는 별로 안 좋습니다. 네. 저는 가격으로 모든 걸 보기 때문에 책값 2만 원. 그럼 2만 원 정도 가치를 하겠구나. 전 그러거든요. 강의가 50만 원? 그럼 50만 원 가치를 하겠네? 뭐 저는 좀 그래요. 모든 가격으로 판단해가지고 저는 책에 그렇게 뭐 권위를 두지 않는 편인데 사람들은 막 그런 거에 막 활자에 맹신을 해가지고 또 책에 있으면 다 막 믿고 그러는데 스스로를 믿는 게 더 낫지 않나. 네. 자기가 엑셀로 해보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 교수님이 쓴 책은 좀 어떤 분들이 보면 좋을까요? 제가 쓴 책은 일단 이게 저랑 뭐 오래임장님 같은 부동산 전문가랑 같이 주식과 부동산을 한 권에 넣은 책인데 맨 앞쪽이 이제 주식인데 야,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떤 과정을 통해 어떤 주식이 상승을 하는구나. 이게 궁금하신 분들, 메커니즘. 도대체 나는 유튜브나 이런 데에서 이 주식이 오르려면은 뭐 실적이 좋아야 된다. 여러 가지 이제 주장하는 것들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데이터를 통해서 그게 틀렸다는 걸 알았어. 알면 그 다음엔 뭐가 맞는지를 이제 찾아야 되잖아요. 그게 궁금하신 분들은 이걸 보시면 돼요. 한국의 주식시장의 가격 변동의 메커니즘이라는 것은 이렇게 흘러가는군. 그걸 잘 모르실 거 아니에요. 부동산만 하신 분들은. 그 부동산이 왜 오르고 내리는지는 잘 아시겠지만 주가가 왜 오르고 내리는지는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너 이게 주식이 왜 올랐는지 알아? 몰라요. 그래서 일단 주가 변동의 메커니즘부터 공부를 하고 싶은 분들은 이게 굉장히 좋을 거고 그 다음에 내년에 이제 당연히 트렌드 유망한 게 뭔지 궁금하신 분들 기본적으로 좋습니다. 한국 주식의 숨은 공식을 꿰뚫는 실전 고수. 숨은 공식, 그쵸. 근데 아직도 숨어져 있다는 게 저는 너무 이상해요. 지금쯤이면 이게 숨어져 있으면 안 되거든요. 아니, 지금처럼 발달한 시대에 얼마나 기술이 발달했습니까? 이게 아직도 숨어 있다는 게 나는 믿기지가 않아요. 왜 숨어 있을까? 그만큼 주류 그런 언론이나 이쪽이 워낙에 이런 게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숨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대단하신 게 어떻게 국장에만 이렇게 미국장에 안 하시고. 그게 이제 고인물이라. 대단하다. 제가 또 폐관 수련한 게 아깝잖아요. 그거예요. 제가 스키를 좀 타는데 보드를 안 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요? 스키 탄 게 아까워서. 어차피 좀 비슷한 원리 아닙니까? 둘 다 몰라서 사실. 내가 스키는 엄청 잘 타. 근데 내가 지금 보드를 배우잖아요. 근데 초보잖아요. 그쵸. 그게 싫어요. 그래서 제가 그 스타크래프트도 하고 와우는 못 합니다. 와우나 그 다음에 롤도 못 해요. 왜? 그럼 내가 롤 가면은 초보잖아요. 스타에서 쌓은 게 있는데. 그런 거죠. 스타는 고수십니까? 그렇죠. 제가 이제 그 스타 세대, 당구장, 스타, 롤 여기 스타 세대거든요. 02학번. 그래서 02학번. 그런 게 좀 저는 그래요. 국장을 내가 이만큼 했는데 사람들 다 미장으로 떠난다고. 내가 가면 초보인데? 난 싫어요. 제가 잘할 수 있는 거. 국장해도 충분히 먹고 삽니다. 야, 뭐 오락할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대단하다. 원래 해온 사람들에게는 쉬워요. 아니 고인물만 남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가? 뭐 스타도 지금도 유튜브 다 하잖아요. 고인물들이 막 민속놀이 하듯이 막. 투혼 1대1 초보만 맞아요. 하면 진짜 고수 많아요. 개 털려 맨날 나. 그래갖고 국장도 이제 그렇게 고인물들만 남으면 맞아요. 저 같은 사람들이 들어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맨날 깨질 거 아닙니까? 투혼 1대1 하듯이. 옛날에 그 영화 대사 중에 안성기 배우께서 그러셨어요. 이 세상이 그게 바둑 두는 영화인데 신의 한 수. 정우성 나오는. 그래서 그 안성기가 그 눈을 못 보는 장님이잖아요. 명대사죠. 그분이 막 고수에겐 놀이터다 세상이. 하수에겐 지옥이다. 그쵸. 하수에겐 지옥이죠. 뭐.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아마 지금 기사만 딱 보셔도 인터넷 기사만 딱 봐도 너무나 쉽게 지금 경제가 안 좋다. 불황이다. 이런 기사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뭐 모든 분야를 가리지 않고 기자들이 경쟁이라도 하듯이 그런 불황이고 안 좋다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지난주 자료를 하나 봤는데요. 가구의 소득, 가구 소득은 늘었습니다. 전년 대비. 그 다음에 가구의 부채 줄었습니다. 전년 대비. 가구의 순자산 당연히 늘었겠죠. 소득이 늘고 부채가 줄었으니까 늘었습니다. 소득 늘었습니다. 작년 대비. 그 다음에 가처분 소득 늘었습니다. 작년 대비. 가처분 소득은 제가 너무 놀랐던 게 7%나 늘었어요.
작년 대비해서. 그래서 사실상 이 데이터와 기사가 충돌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폴리마켓에서는 트럼프가 막 60대 40으로 앞서가고 있는데 네. 한국 기사는 해리스가 유리하다. 이런 식으로 괴리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언제나 승리했던 거는 데이터였어요. 기사는 유행을 타는 유튜브 콘텐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원하는 기사는 힘들다는 기사입니다. 왜냐? 정치적인 이런 불안감 때문에 우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도 굉장히 힘들다는 걸 보고 싶어 해요. 그걸 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사의 조회수가 당연히 높습니다. 그리고 가구소득 기사는 나왔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네, 알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구소득이나 부채나 가처분 소득 등을 봤을 때 네. 그렇게 언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기자들이 조회수를 많이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쪽으로만 한 방향으로 기사를 쏟아내고 있어요. 저도 지금 가가지고 힘들다는 거 영상 만들어서 올리라면 올리죠. 반대로 나 잘 된다라는 것도 올릴 수 있어요. 선택의 문제입니다. 근데 잘 된다는 거는 올려도 조회수가 안 나오겠죠, 지금은. 근데 너무 힘들어요. 이런 거는 조회수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성이 많이 되는 거죠. 콘텐츠가, 양이.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이제 느끼실 수가 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는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에 따르면 그렇게까지 최악이 아닙니다. 다만 이런 정치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된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결국은 주가는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지금 경제 상황도 안 좋다고 하고 미국 주식이나 코인으로 다 빠져나갔다고도 하고 네, 뭐 그런 건 맞습니다만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이쪽을 잘 파악하고 열심히 공부를 한다면 잘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꼭 많이 하는 거에 가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뭐 뭐든지 남들이 많이 하든 적게 하든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한국은 워낙에 이런 주체성이 없이 교육을 하기 때문에 남들이 다 가면은 막 불안해요. 나도 해야 될 거. 내가 여기 있어도 되나? 네. 근데 내가 잘하는 거 하면 되고 내가 재밌는 거 하면 됩니다. 저는 한국 주식이 재밌고요. 좋고 또 뭐 발전했으면 좋겠고. 고수에겐 놀이터죠. 네, 놀이터 느낌도 사실 있어요. 네, 오늘도 신나게 놀다 왔는데 촬영하기 전에. 네. 네. 그래서 충분히 뭐든지 선택하고 자기에게 맞는 거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고 자기 객관을 하는 게 중요하지 뭘 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부동산을 하시든 국장을 하시든 코인을 하시든 다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힘내시고. 여담인데요. 네. 비트코인 네. 2억 가요? 가겠죠. 네. 제가 그 트럼프가 총 맞았을 때 네. 제가 원래는 그렇게 비트코인에 호의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비트코인 하시는 분들 보면 막 그걸 빠져가지고 막 뭐 2억 간다, 막 10억 간다, 막 그런 강세론자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강세론자가 물론 있다는 건 아는데 그런 사람들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분들이 이제 종교 같은 신념에 빠져가지고 막 간다 자꾸 이러니까 저는 그게 좀 답답했거든요. 네. 약간 근거도 좀 부족한 것 같고. 근데 제가 그 입장을 바꾼 게 트럼프 총 맞았을 때입니다. 트럼프가 그랬을 때? 총을 맞았을 때 그럼 트럼프가 대통령이 건 되는 각인데 그럼 진짜 그 사람들 말대로 될 수 있겠다. 그때부터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조금 더 사기 시작을 했었죠. 원래 제가 뭐 광신도처럼 막 믿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이제 또 자산시장 아시겠지만 중요한 게 유연성이잖아요. 상황이 바뀌었을 때 네. 자기 판단을 빨리 바꿔야 되는데. 유연성. 네, 그래서 그러면 이게 더 가겠는데 하면서 이제 그때 조금 더 추가로 했었고 그때 이제 나가는 방송에서도 크립토 대통령이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사라 막 이렇게 하기도 했었는데 지금도 저는 굉장히 좋죠. 왜냐하면 트럼프가 코인을 띄우는 이유가 지금까지 대통령들이 연준의 통제를 굉장히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죠. FRB가 금리 내려 그럼 거기 따라서 대통령을 질질 끌려갔단 말입니다. 경제 정책 자체가. 그래서 FRB는 또 독립기관이라 대통령이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런 유대인 세력들 뭐 이런 사람들이 금융을 장악하고 있다 하는데 FRB 때문이잖아요. 네.
트럼프는 그게 싫은 거예요. 아, 내가 왜 FRB한테 끌려다녀야 되냐. 내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고 나 트럼프인데. 국민들이 뽑아줬는데 FRB 쟤는 국민이 선출하지도 않은 애잖아요. 쟤가 뭐 무슨 정당성이 있어서 그렇게 좌지우지하냐. 그거 자체가 싫은 겁니다. 트럼프가 야 그러면 우리 비트코인으로 한번 돌려보자. 연준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돌려보자. 그렇죠. 이걸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를 그 장관에 앉힌 것도 정부 효율부라고 그 공무원들 다 자르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것도 공무원 조직, 고인물 조직에 끌려다니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지금 대통령의 그런 권한 행사를 방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려고 하는 겁니다. 해체. FRB도 비트코인을 통해서 해체. 무력화. 그렇죠. 공무원 조직도 나한테 이제 반기를 드는 애들 길들이기. 다 잘라버려. 그 내 말 안 들으면 너는 다 아웃. 자른다 이거야. 그게 행정부. 근데 입법부는 이미 뭐 공화당이 다 수입했으니까 잡고 있으니까 됐고 그거를 노리고 있어요. 2기 때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 주변 참모들도 1기 때는 막 잔소리하는 애들 많았잖아요. 뭐 폼페이오 막 이런 애들이 막 옆에서 계속 볼튼 이런 애들이 막 계속 딴지 걸고 그랬잖아요. 1기 때. 그리고 트럼프가 근데 자기는 초보니까 막 말 듣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폼페이 오랜만에 들어요. 폼페이오 막 그 볼튼. 그게 생각나실 거예요. 네. 지금 그런 애들 하나도 없잖아요. 주변에. 다 자기 친복들. 일론 머스크만 보이는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도 있지만 다 자기 그 친구들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친구 내지는 뭐 진짜 말 잘 듣는 애들. 그런 애들. 자기한테 아무 소리 못하는 애들. 그 애들만 장관으로 다 깔아놨죠. 공무원 그렇게 됐지. 그 지금 이게 FRB가 눈에 가시거든요. 얘들이 막 금리 가지고 그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뺏고 싶은 거예요. 그래갖고 그래서 비트코인으로 어떻게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또 속내가 있군요.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이제 가격이 문제가 아닌 거죠. 근데 뭐 그런 도전이 실패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FRB 쪽에서 어떻게 반격할지도 모르고. 그럼 이제 그때 가봐야 아는 거죠. 근데 일단 당장은 그런 상황이다. 네. 재밌네요, 이거. 네네. 나중에 코인 얘기로 한번 모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좋습니다. 네. 뭐 좋아하신다면. 네. 네. 아니 그런 것도 좀 배우고 싶네요, 나중에. 네. 국장에서 어떻게 단타를 치냐. 네. 이런 거 좀 궁금하네요. 너무 재밌죠. 네. 어떻게 아침에 그거 맛들인 분은 또 부작용이 있어요. 어떤 게 있어요? 회사 생활을 못 합니다. 아. 근로 의욕이 상실돼요. 아니 근데 그럼 벌어야 근로 의욕이 상실되는 거 아닙니까? 벌든 안 벌든 네. 중독이 되는 거지. 아. 그 오르고 내리는 게 막 업무 중에 하니까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그랬고. 그러면서 퇴사하고 그러는 겁니다. 만약에 조회수 좀 반응이 좋으면 네네. 두 번째 시간에는 저희가 한번 어떻게 국장을 어떻게 시작하는지 뭐 이런 근데 거. 제가 후랭이 TV를 보니까 네. 주식 얘기를 한 게 진짜 오래 전이고 진짜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없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오랜만에 나가는데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하다가 뻔한 얘기 하지 말고 네. 좀 재밌는 얘기 해드리자. 진짜 재밌는 네. 얘기인데요.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재밌습니다. 네. 만족하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재밌었습니다. 네네. 여러분 댓글 남겨주십시오.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 안녕 한번 해주세요. 안녕. 안녕.